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올 여름에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광 산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도쿄올림픽 등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일본 경제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C19 감염증의 확산을 무시하고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그 심각성이 알려지게 된 3월에 들어서도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일본에서 PCR 검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감염자 수를 적은 것처럼 위장하여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한 의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도 도쿄도에서도 감염자 수를 늘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쿄도의 추산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의 경제 효과는 2013년부터 올림픽 10년 후인 2030년까지 영향을 끼치며 그 총액은 30조엔이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기시설 건설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2조엔 정도이지만 도시 재개발, 숙박시설 등 관광업 투자,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사업 판매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일본에는 큰일이 될 것입니다. 30조엔의 경제 효과가 날아가는 것에 더해 자칫하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큰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게 있어서도 도쿄올림픽은 자신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유치 계획은 아베 전 총리가 재취임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베는 총리직에 재취임한 이후 도쿄올림픽 유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막대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은 아베노믹스의 비장의 카드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베는 일본을 관광 대국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베가 취임할 때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아베가 취임한 해인 2012년에 800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이듬해인 2013년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6년에는 2400만 명, 2019년에는 319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소비하는 돈, 이른바 인바운드 수요도 3조엔까지 증가했습니다. 아베는 2016년에 내일의 일본을 지지하는 관광 비전이라는 제목을 붙인 중장기 관광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4천만 명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를 할 때까지도 일본 정부는 C19 감염증은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감염증이 중국에서 맹위를 떨치며 휘몰아치고 있는데도 2020년 2월 말까지 중국인은 평범하게 일본에 관광을 하러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3월 5일이 돼서야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했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여전히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3월 14일 시점에서 아베는 여전히 올림픽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3월 말에야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입국하는 것을 막은 것은 3월 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2월 시점부터 대확산이 일어나 3월에는 그것이 유럽 전역에 퍼져 수천 명 단위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입국 거부를 질질 미룬 것은 총 30조엔의 올림픽 경제 효과와 매년 3조엔에 달하는 인바운드 수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도 아베 정권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가는 아베 정권에서도 관광 산업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 스가 총리가 고트 트래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킨 것도 자신이 앞장서서 추진해왔던 정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도쿄올림픽이나 인바운드 수요에 이토록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관광 산업으로 외화를 벌지 않아도 될 만큼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관광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일본 경제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관광 입국 계획도 헤이세이 시대의 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이세이 시대는 1989년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긴 불황의 시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폐색감을 타개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거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헤이세이 30년 동안 일본 경제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3개월간 일본은 사상 최장의 경기 호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상 최고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토요타 등도 이 시기에 역대 최고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한층 더 그것을 넘는 경기 확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기업의 저축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유보금을 헤이세이 시대에 증가시켜 현재는 400조엔을 크게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규모로 보면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이 정도로 기업이 돈을 저축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보유 자금은 일본의 1.5배이지만 미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4배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일본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의 2.5배의 보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 기업의 2.5배의 현금 예금을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무역 수지도 버블 붕괴 이후 계속 10조엔 안팎의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적자를 보게 된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의 적자액도 지금까지 쌓아 올린 무역 흑자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본을 수출하여 발생하는 경상수지도 일본은 지진 재해 이후에도 계속 흑자였습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도 1조 2천억 달러를 넘고 있고 대외 순자산액은 약 3조 달러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잔액은 현재 약 1900조엔이고 1인당 금융자산은 1000만엔을 넘고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더하면 그 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헤이세이 시대 내내 불경기라고 생각해 왔는가라고 생각하면 그 대답은 명백해집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가 호황기였던 1997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 2017년의 선진국의 임금은 미국 176, 영국 187, 프랑스 166, 독일 155, 일본 91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임금 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내리고 있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돈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순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개인도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 나라는 세상에 흔치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 많은 돈들은 정치가와 경제계 사람들의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국민의 생활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국력을 잃어갑니다. 저출산 시대의 아이들의 교육조차 여의치 않은 지금의 일본은 가까운 미래에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일본의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 충격이 있다는 명분으로 자국민을 더 압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국민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